돈을 줬다 뺏기는 사람은 너무 좀 황당하지 그쵸.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청산가치에 넣기만 하고 채무자가 그 피해는 감수하고 들어가죠. 그럼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상황에 맞게 소명을 하는 것들이 주 쟁점이겠네요. 네, 이거는 정말 많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 정말 많은 사무실 그리고 실무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조금 기계적으로 이론적인 기초 없이 개인회생 실무를 하다 보니까 오늘도 개인회생 기초, 기본? 근데 이거 나올 때마다 항상 어려웠던 것 같은데 부인권 이런 얘기. 네. 이게 중요할까요? 부인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인권은 못 들어도 청산가치에 더해라, 청산가치에 산입해라 이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게 부인권 얘기거든요. 부인권 얘기를 모르면 뭐를 청산가치에 더해야 되는지, 뭐는 부당한 보정인지 이런 구분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가용소득 전액 변제의 원칙의 금지명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제 개인회생은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변제 기간을 짤 때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가용소득을 전액 변제하는 변제 기간을 짜서 금지명령을 받아가면서 36개월 또는 60개월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럼 내가 갚은 이 돈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매달 갚은 돈은 법원 계좌에 적립이 된 다음에 채권자들에게 안분돼요. 안분된다는 거는 채권자가 채권이 많은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적은 사람은 적게 가져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 만약에 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한 두세 달 전에 개인회생 신청할 거를 마음 먹고 나한테 친한 친구한테 빌린 1억 원 중에 5천만 원을 미리 갚아버렸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5천만 원을 변제를 받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은 남은 5천만 원에 대해서 또 그 5천만 원의 비례한 변제금을 받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공평하게 변제를 받지 못하게 돼요. 개인회생 신청 후만 딱 잘라서 보면 공평하지만 사실 그 전에 미리 갚은 것도 고려를 해야죠. 이거를 고려해서 개인회생은 부인권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어요. 부인권이라는 거는 부인한다, disagree한다 이런 얘기인데 5천만 원을 준 행위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하면은 그 5천만 원을 준 행위가 이론적으로 없어지고 5천만 원을 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채무자가 달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 5천만 원은 이제는 이 채무자의 재산이 되겠죠. 부인권을 행사하면 채무자의 재산이 된다는 거는 청산가치로 되는 거니까 이 채무자가 신청 당시 가지고 있던 청산가치 보장에는 5천만 원이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5천만 원이 추가된 청산가치를 채권자들이 나눠 가지면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돈을 나눠 갖게 되겠죠.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언제 행위까지 내가 부인을 할 수 있는 거냐? 1개월 전이냐? 2개월 전이냐? 3개월 전이냐? 1년이냐, 2년이냐, 3년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서 임의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5년 전의 행위까지 부인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5년이 넘은 행위라면 어떤 행위든 부인권 행사를 할 수가 없고요. 5년 이내의 행위의 경우에는 채권자를 해칠 의도가 있었느냐를 봐요. 채권자를 해칠 의도라는 거는 내가 이 돈을 주면은 나머지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을 거야.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곧 개인회생을 가야 될 거고 이 채권자들에게 결국은 돈을 다 못 갚을 거니까. 이런 상황인데도 한 채권자에게만 큰 돈을 갚아버린다면 나머지 채권자의 이익에 침해되겠죠. 이 판단을 법원이 하게 됩니다. 법원이 해서 이거는 부인권 행사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안 된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법원에서 보정이 나올 땐 굉장히 심플하게 나옵니다. 내가 1년 이내에 돈을 갚은 게 있으면은 일단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해요. 그럼 넣으라고 했을 때 채무자 입장에선 이걸 고려해야겠죠? 이걸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것은 이것은 실제 나의 재산이 아니지만 내가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 내 재산으로 보는 거구나. 그러면은 나는 이것에 대해서 반박을 할 때 이것은 부인권의 행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의뢰인한테
물어보죠. 이때 돈을 갚을 당시 의뢰인분이 경제적 상황이 어려웠습니까? 많은 경우는 그 당시에는 괜찮았다고 해요. 그 당시에는 뭐 사업도 잘 되고 있었고 내가 사기를 당하기 전이라서 이때는 내가 개인회생 같은 건 고려도 안 했다. 이런 경우라면은 청산가치에 안 넣을 수가 있어요. 보정서를 내고 대부분 그대로 변제기간이 통과가 됩니다. 반면에 사실 그때 제가 경제적으로 이미 어려웠고 몇 달 전부터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회생을 가기 전에 이 친구의 돈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갚게 됐어요. 이렇게 할 때는 저희도 항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넣어야 합니다. 그때 부인권을 행사한다는 건가요?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는 하든 말든 재산은 잡히는 거예요. 그건 채권이니까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인데 안 가져올 수 있는 것뿐인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나 부인권 해봤자 이 사람한테 돈 못 가져와요. 이 사람도 파산했어요. 이 사람도 개인회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다시 청산가치에 안 들어가게 됩니다.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안 되니까요. 단순히 채권자의 이익을 해했다는 이유로 청산가치에 넣어하는 게 아니고요. 단순히 편파 변제를 했다는 이유로 청산가치에 넣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봐서 청산가치에 넣고 안 넣고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럼 부인권 행사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돈을 갚았던 사람한테 돈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가져올 수 있어요. 법원에 부인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이 날 거고요. 그러면은 그것을 집행을 해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 돈을 줬다 뺏기는 사람은 너무 좀 황당하지 않나요? 그쵸. 인간관계가 완전히 깨지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청산가치에 넣기만 하고 채무자가 그 피해는 감수하고 들어가죠. 어쨌든 서류상 그리고 채권자한테는 갚았던 돈이지만 갚지 않은 걸로 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편파변제, 편파변제 하는데 편파변제 중에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것은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명령이 정당한 거고 부인권 행사 대상이 안 되는 경우에는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부당한 보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는 게 회생위원 입장에서는 모르니까요. 모르니까 일단은 보정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채무자가 적절하게 반박을 해야겠죠. 그럼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도 다 상황에 맞게 소명을 하는 것들이 주 쟁점이겠네요. 네, 이거는 정말 많이 쟁점이 되는 사항이고 정말 많은 사무실 그리고 실무자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조금 기계적으로 이론적인 기초 없이 개인회생 실무를 하다 보니까 법원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면은 이건 넣어야 되는구나, 아니면 이건 무조건 부당한 거다, 청산가치 아닌데 왜 청산가치 넣으라고 해,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 이론적 근거를 따져본다면은 부당한 것과 부당하지 않은 것을 비교를 할 수가 있고 이거는 사실 실무자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께 추첨을 통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참여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